그녀는 왜 친구의 두개골 조각을 기념품으로 간직했나? 20세 최연소 여성 사형수 크리스타 파이크 사건. 안녕하세요. 미제 사건과 인간의 어두운 심리를 파헤치는 채널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살인 사건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한 인간의 질투와 잔혹성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기록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의 장소.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 직업교육 프로그램인 잡코프는 많은 젊은이에게 희망의 동의어였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쳤거나 불우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청춘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1995년의 어느 겨울, 테네시주 녹스빌에 위치한 이 희망의 캠퍼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몽의 무대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20살도 채 되지 않은 한 소녀로 하여금 자신과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다른 소녀를 3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고문하고 수백 번이나 칼로 찌르도록 만들었을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한 사람을 악마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살해한 희생자의 두개골 조각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기념품으로 간직했을까요? 이 사건의 중심에는 3명의 10대가 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끔찍한 계획을 세운 주범 크리스타 파이크, 그녀의 불안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 범죄에 기꺼이 동참한 남자친구 타데럴 쉽, 그리고 그들의 광기 어린 범죄를 옆에서 지켜본 공범 샤돌라 피터슨, 그리고 이들의 뒤틀린 관계 속에서 무참히 희생된 또 다른 10대 소녀 콜린 슬래머.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치정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불우한 유년 시절이 한 개인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왜곡된 신념과 악마 숭배 사상이 불안정한 10대의 정신을 어떻게 잠식하는지, 그리고 인간 내면에 잠재된 폭력성이 어떻게 통제 불능의 상태로 폭발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크리스타 파이크는 범행 2년 후 20세의 나이로 미국 역사상 최연소 여성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그녀의 악행은 계속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200년 만에 테네시주에서 집행될 첫 여성 사형수 후보로 여전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타 파이크라는 악마의 탄생부터 콜린 슬래머가 겪어야 했던 마지막 30분의 고통,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교훈까지,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진실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나레이터. 1995년 1월 13일 금요일, 테넨시주 녹스빌의 아침은 유난히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테넨시 대학교 농업 캠퍼스 인근의 한적한 숲길은 평소처럼 인적이 드물었고, 밤새 내린 서리가 마른 나뭇가지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가끔 산책을 즐기는 지극히 평화로운 장소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곳이 곧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릴 끔찍한 범죄 현장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산책을 나선 한 남성이 숲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마네킹이나 쓰레기 더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형체는 분명해졌고,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냄새와 함께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네킹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피로 물든 채 쓰러져 있는 한 젊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베테랑 형사들조차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는 잔혹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온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인간이 아닌 분노의 표적이 된 무언가처럼 난도질당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희생자의 몸에서 발견된 칼에 찔린 상처는 무려 300개가 넘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뼈에 닿을 정도로 깊었고, 어떤 상처는 망설임 없이 반복적으로 찔린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증오와 광기가 만들어낸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희생자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무언가로 새겨진 기괴한 문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각성, 즉 펜타그램이었습니다. 펜타그램은 종종 악마 숭배나 흑마술과 관련된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원한 관계를 넘어 어떤 의식적인 목적을 가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은 마치 악마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끝난 뒤의 제단처럼 섬뜩하고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희생자는 잡코프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19살의 소녀 콜린 슬래머로 밝혀졌습니다. 콜린은 플로리다 출신으로 컴퓨터 기술을 배워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꿈을 안고 이곳 테네시까지 온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콜린을 조용하고 친절하며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는 법이 없는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잡코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미래를 위한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이 젊은 생명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아버린 것일까요? 콜린의 사망 소식이 잡코프 캠퍼스에 전해지죠. 학생들은 순식간에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캠퍼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잡코프 캠퍼스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한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처음에는 뚜렷한 용의선상에 오르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콜린은 누구와도 심각한 다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콜린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며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밤, 즉 1월 12일 저녁, 콜린은 기숙사를 떠나 누군가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화해를 하러 간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화해? 평소 누구와도 다툴 일이 없었던 콜린이 도대체 누구와 화해를 하러 간다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화해의 약속은 어떻게 그녀를 죽음으로 이끈 덫이 되었을까요? 경찰은 콜린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인물을 찾아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기 시작했고 서서히 어둠 속에서 3명의 10대, 크리스타 파이크, 테더릴 쉽, 그리고 샤돌라 피터슨의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질투와 집착, 그리고 뒤틀린 악마 숭배 사상이 얽힌 끔찍한 비극의 전모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콜린 슬래머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수사는 잡코프 캠퍼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사의 첫 번째 실마리는 의외로 간단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기숙사의 출입 기록부였습니다. 1월 12일 저녁 기록부에는 4명의 학생이 함께 외출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크리스타 파이크, 테더릴 쉽, 샤돌라 피터슨, 그리고 희생자 콜린 슬래머. 하지만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것은 단 3명이었습니다. 콜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간단한 기록은 4사람이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고 경찰은 즉시 크리스타와 그녀의 일행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들을 체포하는 데에는 출입 기록부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타 파이크, 그녀 자신의 입이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대부분의 범인들이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숨기려 애쓰는 것과 달리 크리스타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자랑하고 과시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다음 날 여러 명의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이 콜린을 어떻게 유인하고 고문하고 살해했는지를 마치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그녀가 끔찍한 농담을 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랑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타는 자신의 범행을 입증을 가장 확실하고 소름 끼치는 증거를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콜린 슬래머의 두개골 조각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살인의 기념품이자 전리품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즉시 크리스타의 방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재킷 주머니에서 실제 인간의 두개골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1월 15일 사건 발생 36시간 만에 크리스타 파이크, 테더릴 십, 샤돌라 피터스는 콜린 슬래머 살해 혐의로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크리스타는 놀랍게도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백은 반성이나 뉘우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저 콜린을 겁주어 다시는 내 남사친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사건의 잔혹성을 추궁하자 그녀는 섬뜩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린이 살려달라고 빌면 빌수록 저는 더 흥분됐어요. 멈출 수가 없었죠. 이 한마디는 그녀의 정신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콜린의 고통은 죄책감의 대상이 아니라 쾌감의 원천이었단 것입니다. 그녀의 자백을 통해 1월 12일 밤에 벌어졌던 끔찍한 30분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악마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크리스타 파이크의 심리 분석. 그렇다면 크리스타 파이크는 왜 이런 괴물이 되었을까요? 그녀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1976년에 태어난 크리스타의 유년 시절은 불우라는 단어로는 부족할 정도의 방치와 학대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파티와 술, 마약에 빠져 딸을 돌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어머니, 그리고 존재감조차 없었던 아버지. 어린 크리스타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며 겨우 안정을 찾았지만 그녀가 12살이 되던 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간 크리스타의 삶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10대 시절부터 어머니에 의해 마리화나를 접했고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끔찍한 환경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녀는 성폭행과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평소 거짓말을 자주 했던 탓에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자라난 크리스타의 내면에는 깊은 분노와 애정 결핍, 그리고 폭력성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절도죄로 소년원에 다녀온 후 그녀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잡쿠프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그녀의 관심은 학업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1살 연하의 테더릴 쉽과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테더릴 역시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렸던 크리스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기보다 서로의 어두운 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둘은 악마 숭배와 오컬트에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그들의 불안정한 정체성과 폭력성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위태로운 관계에 균열을 일으킨 것은 바로 콜린 슬래머의 등장이었습니다. 크리스타는 콜린이 자신의 남자친구인 테더릴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콜린은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소유물인 테더릴을 빼앗으려는 연적으로 비쳤습니다. 콜린과 주변 친구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편집증적인 질투심에 사로잡힌 크리스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크리스타는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테더릴과 또 다른 친구 샤돌라에게 사탄의 이름으로 콜린을 제물로 바치자고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폭력적인 욕망을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콜린을 단순히 겁주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월 11일 밤 그들은 화해하고 싶다며 마리화나를 주겠다고 콜린을 숲으로 유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약속 장소에 나타난 콜린은 그들을 보자마자 시작된 무자비한 폭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샤돌라는 망을 보고 크리스타와 테더릴은 30분 동안 콜린을 고문하고 칼로 찌르고 돌멩이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타는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콜린의 두개골 조각을 챙겼습니다. 크리스타 파이크의 범행 동기는 표면적으로는 질투였지만 그 내면에는 통제불능의 분노, 애정결핍에서 비롯된 극단적인 소유욕과 자신의 폭력성을 정당화하고 싶었던 뒤틀린 욕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녀에게 콜린의 죽음은 연적을 제거하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끔찍한 의식이었습니다. 나레이터 크리스터 파이크와 2명의 공범에 대한 재판은 미국 사회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선 크리스타의 모습은 많은 사람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단 한 톨의 죄책감이나 후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미소를 짓거나 재판 과정이 지루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 기숙사 출입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재킷에서 발견된 콜린의 두개골 조각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물증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의 마음을 완전히 굳히게 만든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타가 체포된 후 교도소에서 남자친구 테더릴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재판정에서 낭독된 편지의 내용은 끔찍했습니다. 크리스타는 테더릴을 향한 그리움과 애정을 표현하면서도 자신들이 살해한 콜린에 대해서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한 악의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콜린의 죽음을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묘사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서명했습니다. 사랑을 담아 당신의 작은 악마로부터. 작은 악마. 그녀 스스로 선택한 이 별명은 그녀의 본성을 남김없이 보여주었고 재판의 향방을 결정지었습니다. 1996년 3월 22일 배심원단은 크리스타 파이크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그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겨우 20세. 그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사형을 선고받은 여성 수감자가 되었습니다. 공범 테더리십은 무기징역을, 망을 받던 샤돌라 피터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타 파이크의 이야기는 사형 선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악행은 철창 안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2004년 8월 2012년에는 다른 수감자와 함께 탈옥을 계획하다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의 수감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교도소 내에서 더 위험한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년에 걸쳐 크리스타와 그녀의 변호인단은 수차례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 8월 테네시주 정부는 마침내 법원에 그녀의 사형 집행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그녀의 사형이 집행된다면 이는 테네시주에서 약 200년 만에 처음으로 집행되는 여성 사형수가 되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사형 집행은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2023년 10월에 제기된 마지막 재심 요청마저 기각되면서 그녀는 여전히 사형수 감방에 수감되어 있습니다.